안녕하세요, 쿠레입니다. 이번에 제가 FPV 드론을 사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치만 또 날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산속 와서 날리는데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로 팔아야겠다. 또 샀어요? 없지. 동이잖아. 왜 샀냐고? 나는 말이야, 이 고글을 쓰고 드론을 날리는 게 나의 원초적인 드론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FPV 드론을 사기에는, 그리고 공부하기에는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그 고글을 쓰면서 날리는 드론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었는데 DJI에서 FPV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돈만 잘 지불하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이룰 수 있다. 처음 샀을 때 이 고글이다 뭐다 생긴 것도 그렇고 간지가 졸라 났습니다. 그리고 존나 재밌겠다, 존나 멋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직 뭔가를 해보기 전에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고글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근데 이 고글을 쓰기 위해서 배터리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내장 배터리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이게 내장 배터리가 아닐 수가 있는지 전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번잡한 라인, 내장 배터리가 아닌데 이 배터리를 라인으로 꽂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 고글을 내장 배터리도 아닌데 이 라인을 통해서 고글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번잡스러움이 가득하는가. 그리고 이 라인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해야 되고 이 리모컨도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단 충전할 때도 짠나는데 얘가 또 배터리가 따로 있다? 당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무튼 이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뭐 수료증도 받아야 되고 뭐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와, 매뉴얼 모드에서는 제가 1도 못 날리겠더라고. 와, 그러면서 느꼈죠. 아, 내가 드론에 그렇게 흥미가 없구나, 별로 잘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날려야 되는가, 그냥 이 고글로 써서 뭔가 그냥 노멀과 스포츠만 느끼면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긴 너무 비싸잖아요. 어쨌든 날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날려보니까 이 노멀 모드에서는 올라가는 감도와 앞으로 가는 감도가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요 정도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얘는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움직이고, 앞으로 가는 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도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초보자들한테는 미니의 감도가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얘는 또 감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이제 위로 가는 게 뭐 도망갈 때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면 스포츠 모드의 감도가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빨라지고 앞으로 가는 것도 월등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 힘들었고, 그치만 나쁘진 않았어요, 컨트롤하기엔. 근데 초보자 입장에서 확실히 쉽지 않은 드론인 것 같습니다. 날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감도에 대해서 미미하고, 그러니까 이 뻣뻣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정도 움직였을 때에 대한 DJI 기종끼리 좀 어느 정도는 일정했으면 좋겠다. 그 미니에서는 이 정도만 움직여도 잘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는 거는 또 크게 움직여야 되고, 올리는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프로들이야 그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의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하다랄까. 물론 금방 적응할 사람들은 적응하겠지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는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딱 2개밖에 없는데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빨리 답니다. 이거 몇 번 날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뭔가 연습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간입니다. 확실히 하실 거면 배터리를 많이 사는 게 좋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많이 사자니 비싸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뮬레이션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DJI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시뮬레이션 앱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노멀 모드야 스포츠 모드야 뭐 여타 드론하고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뭐라 그러지? 매뉴얼 모드로서 그 FPV를 제대로 느끼려고 해보면 진짜 제대로 어렵더라고요. 와우!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짜증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에서는 DJI 버추얼 플라이트라는 시뮬레이션 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OS에서만 DJI 버추얼 플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와, 무슨 안드로이드는 또 왜 또 제공해주지 않는 거죠? 와, 무슨 안드로이드 무시하는 거야? 안드로이드와 이제 아이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아이폰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애플을 쓰고 싶어지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그거 넘어가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뭐 안드로이드에서 찾다가 뭐 아이폰 안드로이드에서 없다는 걸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이제 아이패드로 DJI 버추얼 플라이트를 다운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멀이나 스포츠는 뭐 다를 게 없어요. 뭐 그걸 뭐 그게 뭐 어려운가, 그쵸? 근데 이걸 몸소 컨트롤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매뉴얼 모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걸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드론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아이폰 O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DJI 버추얼 플라이트를 그냥 앱으로서 사용해봐라. 그리고 매뉴얼 모드를 한번 써봐라. 어쨌든 조작법이야. 핸드폰으로 하는 거랑 이걸 하는 거랑 크게 뭐 다르진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컨트롤 되는지를 느껴보고 요거를 사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확실히 어려운 드론이고 확실히 컨트롤이 쉽지 않은 드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가 확실히 망가질 걸 생각하고 사야 하는 것도 있었던 거죠. 이걸 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딪히지 않고,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조정을 잘한다?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서 그 조정법에 대해서 완벽히 마스터를 해서 이걸 컨트롤해서 뭐 거의 부딪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가 이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제가 안 들었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요걸 사실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감당이 되실 분들이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막상 이 컨트롤 해보고 조정을 해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해서 조정법이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조작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중고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Se togli spazio alla tenerezza, resta il silenzio di un condominio anonimo, porta pazienza al 이번에 고글을 쓰고 드론을 조종해보니까 이 촬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매빅2 프로를 써보고 미니를 써보고 요거를 써보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걸 촬영용 목적으로도 쓸 생각을 했는데 뭐 4K 60프레임이라고 하니까 괜히 이게 별거 아닌데도 혹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샀던 건데, 아까 고글을 쓰고 날려보면서 느낀 건 짐벌이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많이 흔들린다는, 이게 확실히 스포츠 약간 경기용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빅에서 느꼈던 그런 안정감은 확실히 없다. 이거를 살 때 확실히 레저용으로 사야 된다는 걸 유의하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 togli spazio alla tenerezza, resta il silenzio di un condominio anonimo, porta 그리고 요걸 산속에서 날려오면서 위치에 대한 감이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미니로 했을 때는 뭔가 이 동네에서 미니를 잊어먹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홈을 치면 나무를 부딪힐까봐 홈을 칠 수는 없고 그랬는데, 이 FPV 드론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H로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올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사이사이로 다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조종 수준을 만들기에는 꽤나 오랜 수련 기간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FPV 드론이 아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매빅이 드론 고글 쓰고 조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너무 위험하고 조정법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정감이 없어. 이게 막 스피드감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건지 내가 목적이 너무 달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중고로 팔아야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뭇가지랑 부딪혀서는 떨어지거나 하는 건 없더라고요. 매빅 프로 같은 경우는 나뭇가지 조금만 부딪혔을 때 바로 꼬꾸라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힘이 좋아요. 뭔가 확실히 힘이 좋다. 그리고
확실히 부딪힐 걸 예상하고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히 돈 많으신 분들 장난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난한 저에게는 부자들에게 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e togli spazio alla tenerezza, resta il silenzio di un condominio anonimo. 요 드론을 보면서 확실히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혔다. 역시 빨간 불도 들어오고 하는 게 간지나기는 진짜 더럽게 간지납니다. 그리고 요걸 사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으로 사기보다는 뭐 원래 이 드론을 잘 아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드론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신다 하면 인터넷에서 산다보다는 그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펠러도 A, B가 있고 이거를 따로 낀다는 것도 프로를 사용해봤으니까 알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뭔 소린가 싶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는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설명서를 자세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을 사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사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정도는 듣고 오시는 게 이 드론을 살 때 뻘짓하지 않는지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헤비한 드론이다. 확실히 이걸 날리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도 너무 많고 이걸 날렸을 때도 약간 그 고생에 비해 속 시원한 느낌이 좀 없어요. 그리고 조작법이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무턱대고 사셨다가 또 중고로 내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중고로 금방 또 사람들 엄청 내놓을 것 같아. Io preferisco il rumore della festa